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6시간이 넘는 전국지검장 회의를 주재한 이튿날인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정문으로 출근하며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언론 프레이를 하던 김호수 검찰청장. 김 청장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사실상 주도한 최강욱 의원에게 작심하고 전화를 걸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 하는 통화였는데요. 최 의원은 13일 유튜브 채널 이동영TV EJ 방송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싶었다. 기가 막히더라라며 김 청장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김 청장은 전화에서 조금만 진행을 늦추면 안 되나, 법안을 추진하면 검찰 내 마지막 합리적 세력마저 기반이 없어진다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최 의원이 전했는데요. 검찰총장 김호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고검장들을 모아놓고 그 집단행동을 시작하는 회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한 1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실명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오늘인지 어젠지 대통령께 면담 신청을 하고 그거를 맞습니다.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이 검사라는 것들의 오만 방자함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김호수 법무부 차관일 때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일종의 업무 파트너였고, 그 다음에 나름 거기서 검찰개혁 작업의 실무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검찰 오적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검사 후배들한테 나름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관으로 있으면서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또 대행으로, 조국 장관 때도 차관이었으니까 나름 애쓰다가 이제 퇴직을 한 게 있어서, 제가 퇴직하는 날 고생하셨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그런 전화를 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고 청문회 때 저를 만나고 그 뒤에도 총장으로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단 한 번도 전화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예. 그랬는데 그날 전화가 우와, 처음 온 겁니다. 그날. 왜 전화했는지 내가 대충 알겠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의원님 조금만 이거를 좀 진행을 좀 늦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법안이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에 있는 마지막 합리적인 그 세력마저 이제 기반이 없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합리적 세력이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검사 10명만 이름을 대라. 우리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10명만 되면 내가 다시 생각해보겠다. 2명 대답 못했어요, 결국. 당시 최 의원은 김 청장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며 그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걸 보고 오만 방자하고 괘씸하게 여기던 차였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뜩이나 전날 지검장들을 모아놓고 집단 회의까지 벌인 터라 검찰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와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과거 하던 수법대로 지금 집단행동을 이제 시작을 했던데, 저는 그때 뉴스를 자세히 못 보고 고검장들이 회의했다는 것만 알고 거기 총장이 참석한 줄 몰랐어요. 네. 이것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던데 한번 해봐라. 니들은 그것 때문에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켜서 한 일인데, 그래서 뭐라고? 시켰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더만. 네, 호수 같이.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네.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저기 국민들한테도 피해가 어쩌고 해서, 아니 똑바로 얘기하세요. 검사한테 피해가 가지 국민한테 무슨 피해가 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인간적으로 내가 김호수 총장이 가지고 있을 여러 가지 그 걱정이나 그 부담이나 그 어려움을 내가 알아서 진짜 내가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나한테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냐 지금.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정말 제가 의원님한테는 면목이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하지, 말하지 마라 그러면. 두 사람은 2018년 최 의원이 청와대 공직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 청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공석 중일 때 청와대와 법무부의 업무 파트너로 자주 소통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실무자였던 김 청장은 후배들로부터 검찰 오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나름 검찰개혁에 애쓴 적이 있다고 최 의원은 떠올렸는데요. 그런데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달라지니 저런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편 최 의원은 이날 방송 말미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도중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너무 펑펑 우시는 모습에 저도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검수완박, 검찰 선진화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본격적인 보복 정치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한가롭게 앉아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총리 재직 시 특허청 해외 출원 비용을 3배나 늘렸는데 그 첫 수혜자가 바로 40년 직위였다고 합니다. 임대왕, 축제왕에 이어서 특혜왕까지 의혹 3관왕을 3관왕에 오른 셈입니다. 이러니 세간에서 또덕수라는 말이 나도는 지경입니다. 이대로라면 국정 실패는 명확관화합니다. 한덕수가 아니라 또 덕수입니다.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온갖 비리 의혹들. 어떻게 이런 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아왔는지 미스테리하기까지 한데요. 파면 팔수록 비리 정황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 한두 명이야 말이죠. 현재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들 전부가 의혹과 비리로 얼룩진 인사들로 확인되며 인사청문회가 지옥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두 낙마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거지로 밀어붙여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런 내각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꼭 자기 같은 인물만 주워 모아놓은 듯합니다. 이번에도 또 덕수 매직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니 들여다볼수록 의문투성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 배우자 최하영 씨의 재산은 23억 6,725만 원인데요. 이 가운데 인천 운현동 임야재산 6,776만 원을 제외한 22억 9,949만 원이 현금성 재산입니다. 예금이 19억 448만 원, 증권 1억 5천만 원, 4인간 채권 1억 6천만 원, 골프 회원권이 1억 3천만 원인데요. 한덕수 후보자가 2012년에 공개한 배우자 최하영 씨의 재산은 11억 1,787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한 재산 공개 목록에 따르면 최하영 씨의 재산은 23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예금을 비롯한 현금성 재산입니다. 즉 10년 만에 현금성 재산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배우자의 직업을 가사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최하영 씨에게 어떤 재산 증식 수단이 있었길래 해마다 1억 원씩 현금이 늘어나고 짧은 기간에 수억 원을 쓸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도 의문이 많지만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최하영 씨의 재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 쪽은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지난 2012년 4월 주미대사를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공개한 재산 신고에서 최 씨의 재산은 11억 1,787만 원이었는데요. 현금성 자산이 10억 6,342만 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10년 만에 현금성 재산이 10억 6,320만 원에서 22억 9,904만 원으로 2배나 훌쩍 넘게 증가했다며 연평균 1억 원 이상씩 현금이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배우자의 직업을 가사라고 밝혔다. 실제 최하영 씨는 2012년과 2021년에 한 차례씩 개인 전시회를 연 화가로 알려져 있을 뿐 매년 1억 이상의 현금이 늘어날 정도의 고액을 벌어들이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라며 생활비 등 필요한 비용은 모두 한 후보자의 수입으로 지출하고 최 씨의 수입은 모두 저축했다 하더라도 10년간 12억이 넘는 재산의 증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택 안에는 서양화가 출신의 최 씨가 보유한 미술품을 따로 보관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재산을 공개하면서 이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며 한 점도 없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일부러 누락한 건지, 누락했다면 얼마나 많은 미술품이 있는지, 그 미술품은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미술품을 매매한 비용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 역시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재산은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청문회 과정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들만 모아 추려낼 수 있는 걸까요?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인 듯합니다.